며칠 전부터 2023-2024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조별 예선전이 시작하며 유럽 분위기는 한껏 들떠오른 상태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잉글랜드 전통 강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3난타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약을 펼쳤는데요.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고 빌드업의 중심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 96개를 성공시키며 뮌헨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홀로 최후방에 남아 커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통계 전문 매체는 김민재의 뮌헨 수비진 중 최고 평점인 6.8점을 부여했습니다. 뮌헨 수비진은 후반 막판 2골을 실점하며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수비진 중앙 센터백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김민재는 실점을 하는 와중에 동료들의 집중력 부족을 질타하였습니다. 4골이나 기록했음에도 공격진들에 대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 없이 거품이 되어버린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끝날 때마다 소니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홀로 고립된 해리 케인 발마저 느리자 뮌헨 선수들은 케인을 무시하며 눈앞에서 패스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들의 의견 중에서는 케인의 플레이를 존중하는 동료들은 드물 것이라며 팀원들과의 신뢰 그리고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할 경우 벤치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르고 결국 잊혀져가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전통 축구 강호 바이에른 뮌헨과 잉글랜드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빅매치였기 때문에 유럽 축구 팬들은 물론 외신의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영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손흥민과 함께 득점왕을 수상한 해리 케인과 나폴리의 괴물 수비수라 불리는 김민재가 올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기게 되며 한국 팬들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한편 이번 메뉴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결과만큼 주목받은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분데스리가 역대 이적료로 새둥지를 튼 해리 케인의 놀라운 행동이 영국 중계 방송에 잡히자 이를 지켜본 모든 축구 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축덕 민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의 거함이라 불리며 독일 축구 팬반 이상이 바이에른 뮌헨 팬일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과 인기를 거느리고 있는 클럽입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은 축구의 명문 구단이라 칭할 정도로 각 국가의 날고기는 월드클래스급 선수들로 선수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뮌헨과 링크된 선수라면 다른 축구 팬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볼 정도인데요. 최강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은 매번 이적 시장마다 신중을 가하며 선수들을 영입시켰고 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경기 결과에 전문가들과 외신의 호평을 자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역시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득점왕 자리에 오른 영국 국가대표 출신 해리 케인을 분데스리가 역대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개인 선수로서 우승컵 욕망이 큰 케인과 함께라면 바이에른 뮌헨은 더욱 강해질 일만 남았다며 자부했는데요. 하지만 첫 경기 만에 팬들과 외신의 반응이 180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케인 없는 토트넘은 현재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내내 무패 행진을 걷고 있다. 그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케인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득점보다는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선물해 주었다라며 뮌헨 팬들의 아쉬움을 대신 전하였는데요. 첫 경기는 뮌헨 팬들과 호흡이 부족했고 팀의 적응이 잘 안 되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 뒤의 경기에서도 잘 나가는 바이에른 뮌헨 속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겪고 있는 케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매체 트랜스마르크트는 경기를 보면 케인 혼자 최전방에 고립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때 강력한 슛을 날리던 토트넘 때의 해리 케인과는 전혀 다른 선수였다. 또한 뮌헨 선수들은 케인에게 패스를 잘해주지 않았고 근처에 케인이 있어도 중거리 슛을 날리거나 직접 슛을 차는 등 케인을 무시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그동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던 뮌헨 선수들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이는 라커룸 현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토트넘 당시 본인 위주로 굴러간 전술과 플레이에 적응되었던 케인은 굳이 빠르게 뛰지 않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동료 선수들이 각각 골을 넣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패스를 찔러주었고 그대로 골대를 향해 골을 넣으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득점왕이 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독일이다. 독일의 심볼이자 최강 클럽에 있는 미넨 선수들은 각자의 자존심이 있으며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런 호흡이 맞춰지고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패스를 주고받으며 멋진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케인은 이런 팀워크에 아직 적응을 못한 듯 보였고 미넨 선수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홀로 고립된 상태의 멍한 표정을 보이며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케인의 플레이가 영국에 전해지자 토트넘 팬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케인 골 좋다 우리 버리고 홀랑 가더니 뮌헨 가서도 본인이 특출나게 잘하고 뛰어날 줄 알았나 본데 여기는 잉글랜드라 돋보인 거였지. 독일은 독일법을 따라야 하는 거야. 얼른 정신 좀 차려라. 우리 팀에서 케인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무언가가 케인의 단점을 가린 것이라고 봐. 그게 바로 동료들의 도움이고 소니의 희생이었지. 하지만 이들이 없는 뮌헨에서는 케인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케인이 확실히 여기서보다 공을 만질 기회가 없어 보이기는 하다. 그만큼 빨리 뛰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발이 워낙 느리니 혼자 동떨어질 수밖에. 한편 이번 경기에서도 맨유 상대로 케인은 홀로 형편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홈구장의 홈팬들의 야유를 한껏 받았는데요. 심지어 아주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자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현장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는데요. 유독 그라운드 위 눈에 밟히는 선수가 한 명 보입니다. 바로 해리 케인인데요. 지난 경기에도 실책을 만들더니 이번 역시 팀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뮌헨 유니폼을 입고 매 경기마다 최전방에 홀로 고립된 모습을 보이며 패스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주 보이며 우왕좌왕하더니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던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의 거함답게 매서운 속도로 맨유 골대를 향해 달려갔고 김민재 역시 괴물 수비수답게 맨유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가로막으며 공을 낚아채며 경기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리 케인을 향해 꽂은 킬패스의 슛으로 연결될 뻔하였지만 발에 기름칠을 한 듯 공은 쉽게 떠났고 심지어 플레이를 줄곧 하다 갑자기 뮌헨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 반대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추측하건대 스스로 만든 여유 있는 공간에서 패스나 드리블을 시도하려던 케인의 골 욕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주도권을 빼앗긴 뮌헨 팬들은 케인을 부르며 야유하기 시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해리 케인은 다시 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반복된 케인의 플레이에 독일 매체 빌트는 2012년부터 토트넘을 집중 취재한 비백 차우더리 데일리 기자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토트넘 전문 기자는 케인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신 발언하며 영국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케인의 발은 축구 선수치고 몹시 느리다. 심지어 일반인보다 느린 속도로 경기를 뛸 때도 있다. 이렇게 느린 선수가 토트넘에서 득점왕을 하며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니의 빠른 발 덕분이었다. 소니는 워낙 빠른 속도로 드리블하기로 유명했으며 패스마저 정확했다. 소니의 이러한 플레이는 케인의 발돋움이 되었던 것이다. 소니가 없는 뮌헨에서는 소니 같은 플레이어를 찾거나 케인이 더 빨라져야 한다. 현대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노리는 최전방 공격수이다. 그 말인즉슨 기본 2명에서 3명이 스트라이커 옆에 항상 있으며 심지어 그 이상이 둘러쌀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는 동료들에게 패스를 하거나 그들과 합작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케인은 워낙 탐욕스러웠고 꼬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동료들과 큰 케미스트리를 만들지 않았었다. 그저 팀에 헌신하고 이타적인 플레이어 소니를 동료로 잘 만난 덕에 케인이 이렇게까지 스타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또 다른 영국 매체 파 소속의 축구 전문가
칼마크넘은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송케 듀오로 불렸으며 둘 다 득점왕을 수상했던 손흥민과 케인의 케미스트리는 EPL 역사상 2번 다시 나오기 힘든 듀오이다. 그만큼 대단했고 뛰어났으며 훌륭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더 큰 공을 들이며 팀의 승점에 이바지한 선수를 꼽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흥민을 외칠 것이다. B클럽 각 선수들이 송케 듀오를 칭찬할 때마다 케인보다 손흥민을 더욱 많이 언급하며 그의 실력을 치켜세웠고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의 실력은 증명이 되었다. 보통 손흥민과 케인은 2선으로 내려와 바로 경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었다. 공격수가 수비를 유인하며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득점하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토트넘 소니의 결정력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무섭다. 뒤에서 찔러주는 패스를 공중볼이든 땅볼이든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잘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거나 힘들게 공을 받은 후 자신만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동료 케인에게 킬패스로 어시스트를 해줬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송케 듀오이다. 낱낱이 살펴보면 손흥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과연 누가 더 훌륭한 플레이어이자 공격수인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팬들이 잘 알 것이다. 어떤 선수든 슈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슈팅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리 케인조차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마치 팀의 모든 슈팅을 본인만이 할 권리라는 동료들을 노려보며 경기 중 소리를 지르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지금의 미넨 선수들이라면 더더욱 케인에게 패스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도 자신에게 좋은 패스를 해준 동료 덕분에 골인을 시킬 수 있는데요. 케인이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도움을 알아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미들 윙백 전부 친한 동료들에게 패스를 주거나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슛을 때리는 상황인데 케인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이들과 어우러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